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자리 약간 고용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고 하면 결국 지역 이제 대한민국 전체 보면은 각 지역별로 주력하는 일자리 산업이 있잖아요. 그 산업 중심으로 어떻게든 경쟁성을 강화해야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취업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여기 탄핵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방위 원자력 산업 이 엄청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K9도 핀란드에 수출하겠다. 그다음에 호주 가서 공장을 짓겠다 해가지고 우리 화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두산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 이익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발표도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도 주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신규 청년 고용이 늘었을까? 지역에 이걸 살펴보면 전혀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 방산 원자력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 협회 그다음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청에서 그다음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고용도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에서 계속 쪼온다. 뭐냐면은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가지고 MOU도 맺고 이제 매출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결국 뭐 납기일은 더 줄이고 그다음 원가는 더 낮추고 이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이. 그래서 허황된 저거는 수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뽑을 수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지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앞으로는 정부가 좀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주력 일자리 산업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다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원만 해주고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는 뭔가 방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마다 주력 산업이 있고 그걸 지원할 텐데 여기에서 성장한 몫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하청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청년층 신규 고용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슈를 하나 가지고도 저희도 국힘 청년위원회도 있고 해서 같이 하자 했는데 워낙 이게 중앙정치 상황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청년이라는 관점으로 정치적으로 또 구분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는 중앙에서 이제 야4당, 야5당 같이 연대를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진보 정당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단계가 조금 더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 이제 정책으로 이걸 가시화하고 했을 때,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떠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각 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그 수준들을 어떠한 결국 원하는 수준 있을 건데 거기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생각보다는 치열한 토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어찌됐든 청년들도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공동체가 많이 형성되고 활발해지는데 저희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교통망의 접근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모이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모이려고 하면 하루를 꼬박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반나절 안에 다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 아까 전에 뭐 화장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결국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예산이 조금 소반되는데 이제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 정부에서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수준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뭔가 매칭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에 뭔가 특화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뭔가 정부가 원하는 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결이 안 맞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중앙정부에서 이양해줘야 뭔가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만 이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이양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 도로망의 적자에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비수도권에서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비수도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경제성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통망 접근성 이런 것들은 이게 인권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은. 그래서 뭐 교통망이나 아니면 접근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인색하지 않고 좀 지원을 해주고 해야 공동체도 늘어나고 저희들끼리도 좀 활발한 무슨 교류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네 지방 분권 이야기 한 거는 이제
지자체 지방에 있는 청년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에도 문화시설 있는데 거기 컨텐츠가 청년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가 거기 청년들이 원하는 걸 채워줘야 되는데 거기 채우려고 하면은 거기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또 지방에 없어요. 채우려고 하는 업체들이 지방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 지역에서 그런 전문가분들도 만나기 어렵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근 지역에서는 그런 걸 강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배울 거리나 이제 즐길 거리와 관련돼 가지고도 지방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뭔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이 지역에 한번 몇 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조금 정보들이 공유되고 또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비수도권을 떠날 때 안 떠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지역에 뭘 많이 챙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청년들의 관점에 봤으면은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려면 오히려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기회가 많은 땅으로 갈 수 있게끔 지자체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청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여긴 자꾸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기숙사 제공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자기 능력껏 이제 좋은데 가가지고 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이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자식들은 좋은데 보내놨지만 좀 지원 못하는 그분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그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는 갈 수 있게끔 근데 청년이 나중에 지역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 준비가 되어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난번 원탁 회의 했을 때도 돌아오려고 해도 못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도권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근데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나 그거는 또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